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입법 권능에 대해서 1개 법무장관,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국회 입법 권능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고요. 예. 그런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적반하장식 부안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소중한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사퇴 안 하면 탄핵이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 당당히 응한다. 뭔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죠. 좀 더 자세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일각에서 지금 탄핵 얘기가 꺼라는데요. 한동훈 사퇴하라. 안 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죠? 탄핵 입버릇처럼 요새 자꾸 얘기하는데 당당히 임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번에 헌재의 판결로 보아도 한동훈 장관은 그리 똑똑하지도 않더군요. 헛똑똑이 바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기서 좀 앞부분에 아마 인정한다. 그렇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인정한다와 공감하기 어렵다는 건 뭐가 다르죠 상당히. 제가 아무리 봐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의원 중에는 어제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분도 있던데 실제로 탄핵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이 뭐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인물 민주당에서 나왔죠. 그러나 약간 결이 살짝 달라요. 똑같이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만 앞에는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뒷부분에 나온 영상에서는 검토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단서가 좀 달려 있습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 안 하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민주당 정말 탄핵 소추 정말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 100번이라도 하고 싶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탄핵 요건이라는 걸 검토하다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 탄핵의 요건, 즉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느냐 거기에 아마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해임 건의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는데 예. 의미가 없죠. 그 대통령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자꾸만 이 민주당과 부딪히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장관을 자리에서 좀 물러나게 하고 싶은 의지는 알겠는데 예. 현실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꺼내신 의원들은 뭡니까? 어떤 목적에서 저 얘기를 꺼낸 겁니까? 그럼? 그 얘기는 이번에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예.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수세에 몰렸다고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중간에서 판단하신 중도층에게 지난번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어떤 열세에 몰렸던 그 상황을 좀 만회하기 위한 예.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공세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또 계속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싸움은 끝이 안 날 걸로 보여요. 어제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혹시? 내상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헌재에서는 아예 각하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예. 뭐 그 판단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걸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왜 이걸 했느냐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재판관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넓게 보면 정치적인 결정도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물론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4명의 헌재 재판관으로부터 본인의 생각을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예. 그것도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두 분의 대변인이 각각 정당에서 지금 나와 계세요. 오늘 아무래도 치열하게 좀 뭔가 논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탄핵 얘기를 꺼내신 민주당의 의원들 각각의 이유는 다른데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입법권에 도전을 한 거다. 그러니까 헌재가 각하를 했는데 그 자체는 입법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니까 도전했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이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김윤정 대변인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탄핵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거고요. 예.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은 얼마든지 주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보이는 태도는 헌재의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 예. 사실 이 수사기소 분리법은 2022년 4월 달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합의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기침하면서 예. 그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안이 내놓은 예. 그 중재안, 그러니까 원래 여야 합의된 안보다 낮은 내용으로 이게 입법을 하게 된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위원 아닙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지 검찰의 대변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사실 당사자 적격조차도 안 되는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각하될 그 내용을 가지고 예. 법무부 장관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그 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한쟁의 신청을 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검수 원복을 밀어붙였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는 그 헌재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 예. 조치도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될 그 위치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근데 거에 지금 대한 그런 비판. 의사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국무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그 태도와 그 언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치적인 이제 그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탄핵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그런 주장이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런 주장을 이렇게 굽히지 않고 계속 한다 그러면 예. 그런 검토는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도 들어갈 수 그러면 있다.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유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렇고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께서 약간 좀 부정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현정 대변인 탄핵은 아니지만 사퇴 건의안은 이번에도 한 번 더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임 건의안 말씀하시는 예, 해임 건의안. 글쎄요, 지금은 현재 이제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그 요구로 예. 그 지금 각하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발생한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태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유체이탈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에 따라서 예.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법권의 입장을 이제 존중해주는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또 다른 이제 논란거리로 더 확대 재생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지나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목소리,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죠. 여기 좀 한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강도가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박홍근, 박범계 의원 사퇴 얘기를 강하게 하죠. 반면에 여기 보면 김용민, 황운하 의원은 사퇴 더해서 그거 안 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다른 표현이죠. 사퇴 안 하면 강제 퇴장. 이 강제 퇴장이라는 게 탄핵을 뜻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는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 대국민 사과하라.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약한 수위 같기도 해요. 사죄, 사퇴, 탄핵, 강제 퇴장 여러 가지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께는요. 네. 일단 내주에 법사위가 열려서 아마 이 시행령 부분을 아마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따져 묻겠다고.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압박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히 탄핵까지 간 거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체급을 또 높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실제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예.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의 샤우팅은 하지만 예. 실제로 탄핵 절차를 밟는다거나 예. 예컨대 지난번에 뭐 박진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때처럼 해임 요구하고 탄핵으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기류는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걸려 있는 현안이 너무 많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거취 문제를 또 쟁점으로 삼아서 예. 이슈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도와주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고. 여기 김용민, 황운하 의원은 왜 탄핵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안에 이런 흐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하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뭐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까지 나눠서 예.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이냐.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다. 예.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국회 사개특위도 가동을 해야 되고 물론 이 국회 사개특위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회의를 열 수 있는 이런 예.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를 열어서 한국형 FBI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도 만들고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 발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끊임없이 시행령 중심으로 과거로 퇴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일단 탄핵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뭔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전망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뭐 시행령 얘기 좀 몇 분께서 하셨는데 사실 이 법률 용어기도 하고 약간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요, 어제 헌재의 결정 이후에 묘한 어떤 구도가 좀 짜여진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의회 내에서 지금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안 자체는 괜찮다라고는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도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간 겁니다. 다수당이면서 면죄부를 갖게 됐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거에 대항하는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는 뭐냐면요. 대통령 권한 있죠. 거부권 행사입니다. 법이 와도 족족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요.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하위법이죠.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대통령은 시행령과 거부권으로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면죄부를 받았고 다수당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양곡법 강행 처리됐죠. 방송법도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이 생각하시죠. 여당은 어디 있는 건가?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돼 있잖아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항의를 하거나 표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걸 거부하거나 이런 거 말고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 판결은 한동훈 장관의 완패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결까지 뒤흔들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교만함까지 드러내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가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한동훈 반성문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이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구성, 결국은 어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편파적이다. 있고요. 편파적인 결정으로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각각의 뭔가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걸 좀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충돌에 충돌, 계속 도돌이표 충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보다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움으로써 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리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 정부가 처음부터 이거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이고 예.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걸 여러 차례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어제 처리가 됐습니다. 네, 검수완박법도 사실은 뭐 법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5대4로 뭐 결론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7대2나 뭐 8대3도 아니고 8대2도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논쟁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시행령을 통해서 뭔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민심을 등졌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이런 법을 통과시켰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 민심을 통과한 이 법을 처리를 하지 않고 꼼수를 쓴다라든지 시행령으로 이렇게 피해간다. 이런 이제 비판 프레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앵커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만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개정안 낼 거야. 지금 169석이니까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예. 게다가 정의당까지 뭐 합세하면 더 압도적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했을 때 글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적법한 법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제출했고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이 막고 있구나 이런 예. 판단을 하실지 계속 거대 야당의 의석을 가지고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집권 예.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아주 적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협조를 하고 국민들의 예. 여론을 등에 업고 이 난국을 지금 타파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걸 그대로 수용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정책적으로나 국민들의 민도와는 다른 차원의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당 국민의힘의 카드가 무엇인가 얘기했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여론에 호소하는 거 말고는 카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진짜 없습니까? 다른 카드가?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결국은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양곡법 같은 경우에도 협상하자 합리적인 안을 예. 좀 내놓자. 그런데 민주당이 그냥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랑 똑같은 지금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민심의 등에 업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그리고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정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행하기 예.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심을 등에 업고 호소한다는 거는 여야가 지금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서로들 민심은 나의 것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아까 여기 여당 표현이 이게 아마 지금 이 제작진이 만든 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고 돼 있다는 느낌이 이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여당이 딱히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까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윤성 기자. 네. 지금 이 구도 그대로라면요.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 가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이게 지금 반복될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 두 법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 중인 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사탕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뭐 간호법 있죠, 노란봉투법 있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당과 만나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입법부를 설득하는 과정, 왜냐하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예. 입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예. 그것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죠. 1년째.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저 수사 대상,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제 구속될 때까지 이거 계속 수사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흐르는 어떤 기류, 그러니까 정리되어야 할 어떤 집단처럼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서로 양대 그 진영이 모두 예.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법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죠. 도돌이표로 아마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새로운 해법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예. 저는 어떤 해결사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김기현 해결사로 대표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예. 만나서 실제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티타임이 됐든 뭐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뭐 맥주 회동을 하든 예. 해서 현안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풀고 그리고 몇 번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국회 안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만나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새로운 뭐 그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의 모델을 예. 국민들께 보여줘야 여도 야도 박수 받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싸우면요. 예. 국민도 갈라집니다. 국민도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광화문에서 찬반 집회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익에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낭비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해법, 그것은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두 정당의 대변인이 나오셔서 짧게 제가 한 30초씩 발언 기회 드릴게요. 각각 질문 드릴게요. 일단 윤석 대변인.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지도부와 따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예. 장윤성 기자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여당 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가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두 번째 기소를 당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거의 최악에 가깝다고 봅니다. 최악이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래요. 자, 김효정 대변인께서는 지금 어렵다 그랬어요. 지금 뭐 기소도 당한 당대표인데 대통령이 만나줄 리가 없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인데 민주당은 만약에 어떤 대통령실의 제안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만남, 회동 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그럼요. 이미 뭐 여야정 협의체 신설도 제안한 거고, 예. 뭐 경제와 민생과 관련해서 거국적인 그 협의체도 만들자라고 이미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이런 여야 간에 예. 이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소위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법도 여야 간에 합의했었잖아요. 예. 합의했는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에 뒤집었고 지난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에도 그 지난 연말에 일몰되는 법 3년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노동조합을 악의 축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여론 국정 지지도 올리려는 그런 정부의 그런 뭐랄까 이렇게 전술 때문에 그다 여야 합의 또 폐기시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이렇게 뒤에서 그냥 뭐 용산 출장소 정도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방패막이 하는 역할에 지금 그치고 있으니까 여야 간에 이런 대치국면이 계속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바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의향이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빼고 만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일단 그런 것 자체도 지금 뭐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런 걸 또 좀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시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게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무에서 유도 창조해내는 게 정치적 영역이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을 노력하기는커녕 아예 그냥 그를 차단시키고 원천 배제시키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문제가 전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초만 할게요. 20초. 말씀하세요. 즉 저 검수완박법의 예가 되는 건데 저 법이 통과된 시점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 취임 직전에 돼서 5월 9일 날 취임이 10일이었는데 9일 날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그걸 해야 새 대통령이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거를 밀어붙인 거 막기 아니겠어요? 취임 전날 저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새 정부 출범과 민주당의 관계의 파탄의 시작은 어디였었던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두 대변인 지금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약간의 그쪽 탓이야. 약간 지금 서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각각.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왜 여기서 풀라 그래요? 약간 이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4월 24일 날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사길로 불법에 대해서. 똑같은 취지의 말씀들 좀 계속 하고 계세요. 시작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